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어제 이어 오늘도 쿠팡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쿠팡 전 직원인 중국인 이름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쿠팡 수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지빈 변호사, 문서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문 기자, 먼저 경찰 수사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어제 서울 송파구 이제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7명을 투입해 10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는데 오늘도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제 쿠팡의 인증 시스템 개발 업무를 맡았던 전직 중국인 직원이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고요. 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요,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사임을 했습니다. 박 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모회사인 미국 쿠팡 INC는 헤럴드 로저스 미국 쿠팡 INC 최고 관리 책임자 겸 법무총괄을 쿠팡 임시 대표로 선임했습니다. 한국 대표가 사임을 했군요. 근데 이제 수사 얘기를 다시 해보면 수사가 제대로 되려면 지금 이제 중국인 전 직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신병 확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사의 최우선순위는 이제 고객 개인 정보를 탈취한 뒤에 그 쿠팡 측에 협박성 메일을 보낸 전직 중국인 개발자의 소재 파악 그리고 정보 유출 경로, 신병 확보에 있습니다. 또 유출이 이루어진 이제 쿠팡 내부 시스템에 보안상 허점이나 취약점이 있었던 건 아닌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제 여기서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쿠팡 경영진의 보안 관리 소홀 책임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법이 개정돼서 쿠팡 경영진에게 책임을 못 묻는다 이렇게 쓰기도 했던데 그렇습니까? 네, 그게 이제 지난 2023년 2월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던 이 형사 조항을 그때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벌 중심에서 과징금 같은 이제 실효성 있는 경제 제재로 기업의 책임을 물겠다는 게 개정의 취지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보 탈취나 해킹을 한 그 행위자만 처벌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이번 유출 사건에서도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은 이제 수사 대상이 되지만 쿠팡 경영진이나 법인의 관리 책임을 형사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호사님 보니까 경찰이 어제 오늘 지금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의 초점 어디에 맞춰질 거라고 보세요? 일단 수사의 초점은 안전성 확보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전 중국인 직원에 대해서도 뭐 의혹이 제기가 됐었는데 피의자로 적시가 된 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해킹 행위를 해서 어쨌든 이 개인정보를 빼낸 사람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전 중국인 직원의 경우에는 지금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적인 뭐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빼내갔는지의 그 경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킹을 통해서 했는지 아니면 그냥 다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어서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용이했는지 이런 것들도 하나의 확인하는 쟁점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회사에 대한 책임 여부 그리고 책임이 얼마나 큰지가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국인 직원이요. 한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병 확보가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력 중대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인터폴에서 적색수배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게 되면 사실상의 당국,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머물고 있든지 간에 그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를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 지금 이러한 기술적인 부분,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 누군가가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닌 중대 강력범죄로 분류가 되지 않는 범죄의 경우에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적색수배 내리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중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범죄인 인도를 잘 협조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과거 전례에도 비추어 보면 중국의 경우에 중국인들에 대한 신병 인도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한 적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협조만 바라고 자진귀국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뭐 전향적으로 협조를 해서 범죄인 인도를 해준다라든지 이런 것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어서 우리가 열심히 수사를 하고 그러한 어떻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경로를 파악을 열심히 하지만 실질적으로 처벌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신병 확보부터 좀 난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쿠팡에 대해서 고발장이 굉장히 여러 건이 접수가 됐는데 경영진을 처벌할 수가 없어서 수사에 착수 못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이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경우에 원래는 과거 2012년, 13년에도 뭐 카드사의 정보 유출이 됐을 당시 많은 이제 그 카드사에 소속된 임원들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쿠팡과 마찬가지 구조였고 오히려 피해나 그런 규모는 더 적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지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었죠.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3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실질적 책임자, 사람을 처벌하기보다는 그 기업, 법인의 과징금을 크게 물려서 우리가 더 이제 범죄 예방을 하자라고 좀 기대가 됐었는데 현실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어쨌든 회장이라든지 지분을 막대하게 가지고 있는 내 회사가 아닌 이상 사실상의 단기 계약을 맺는 CEO라든지 CFO 뭐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본인의 형사처벌이 어떠한 위험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보니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뭐 투자도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당시의 상황에서 쿠팡 자체, 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물리는 형식으로 뭐 처벌 수준이라고 하면 처벌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겠지만 개별 개인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인 수사 개시라든지 아니면 뭐 처벌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서 경영자 개인에 대해서 처벌하기는 지금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문 기자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형사처벌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적인 처벌을 현실화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이제 현실화하자, 강화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또 다시 이제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 또 말씀하신 대로 경제 제재와 과태료 조치를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형법을 통한 것보다 어떤 과태료 조치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죠. 네, 이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법제처장에게 과태료를 물리기 위해 필요한 강제 조사권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이제 공정위에 강제 조사 권한이 있나 그 여부와 현실성 등을 뭐 자세히 물었다고 합니다. 여당에서도 관련법 개정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에 이제 기업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과징금 상한액이 매출의 3%인데 이걸 10%까지 올리자는 거죠. 쿠팡의 경우에 지난해 매출이 41조 원이었으니까 최대 약 4조 1천억 원까지 과징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이번 쿠팡 사건에는 뭐 소급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에는 이 과징금의 상한액마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2016년에 메타는 이제 8,70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돼서 집단 소송 합의금으로 7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673억 원을 냈고요.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는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5천억 원의 벌금까지 부과를 받았습니다.
이 쿠팡 사태 피해자들이 미국에 집단 소송을 내기로 했잖아요. 네. 제도가 우리랑 다릅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는 이제 정부 제재 외에도 아까 보신 것처럼 집단 소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피해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 모두가 이제 자동으로 소송 대상에 포함이 돼서 기업이 감당해야 할 배상 규모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이제 T모바일은 개인정보 유출로 7,600만 명에게 합의금 3억 5천만 달러를 지급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OECD 회원국 가운데 이제 손해배상 집단 소송 제도가 작동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과 튀르키예, 스위스 3개국뿐이다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그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 그 발언을 보면은 공정위 같은 정보기관에 강제 조사권을 줘서 과태료를 현실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 이 정부기관에 대한 강제 조사권을 준다라는 것은 사실상의 좀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수사기관과 별도로 행정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뭐 과태료라든지 처분을 내리기 위한 그러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는 정부기관에서 뭘 하려고 하더라도 기업에서 자료 제출 안 한다라든지 뭐 이것을 굉장히 좀 조사 자체를 좀 연기하려고 한다라든지 그러면 마냥 시간이 좀 끌어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만약에 강제 수사권을 준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 경찰이나 검찰이 그냥 나 이 사람 압수수색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 절차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정부기관에 그러한 과도한 권한을 주게 되면 사실상 영장 주의와 좀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할 여지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정권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것인데 정부기관 하나의 어떠한 한 기관이 강제적으로 뭔가를 정보 수집한다라든지 수사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정치적으로 좀 이용될 수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뭐 실효성 있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실효성 측면에 초점을 좀 더 맞춰 본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권한은 주되 그 부분에 대한 견제가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는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제 피해자들이 미국에 집단 소송을 낸다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 같은 경우는 집단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배상을 받습니까? 우리랑 다른 거예요?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과 예. 한국과의 그 집단 소송 제도의 이제 부재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집단 소송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클래스 액션이라고 하는데 내가 빠지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그 소비자 전체에게 효력이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집단 소송제가 인정되지 않고요. 증권 소송에 대해서만 굉장히 제한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많은 소비자들이 손해를 봤으니까 이 사람들이 움직여주면 나도 그 효력이 미치겠지라고 하면 안 되고요. 나도 분명히 소송권을 행사를 해서 어떠한 법적인 이 조치를 취해야만 그러한 효력이 나에게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송 절차 자체에 대한 차이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미국에는 있고 또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비슷하게 발생하면 미국과 우리나라의 그런 손해배상 액수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의 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국회에서 오는 17일에 청문회 열죠. 이번에는 김범석 의장 나옵니까? 네, 과방위가 이제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을 하기는 했습니다. 유례없는 대규모 유출 사태가 발생한 만큼 쿠팡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의장이 직접 나와야 한다는 건데요. 여야 모두 불출석할 경우에는 이제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난주 국회 현안 질의에도 김 의장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또 과거에도 이제 뭐 택배 노동자 사망과 심야 노동 관련해서 국회 출석을 통보받았지만 여기에도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마다 국회는 이제 고발 고치를 경고를 했는데 실제 고발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김 의장이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김 의장이 뭐 청문회에 출석할 가능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청문회는 좀 지켜보겠습니다.